이게 보통 많이 하는 그거 아닌가? 보통 이거죠? 아, 같은 거예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주위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로 가야겠네요.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 난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참신해야 되는데 이 말은 잘못됐어. 참신한 아이디어는 복잡하지 않아. 이건 근데 참신한 아이디어에만 끌린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만.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는 감정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저는 이제 보통 사실에 기반하는 주장에 좀 더 실리는 편인데 보통은 이쪽으로 많이 기울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에 기반한 주장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편이죠. 네. 결국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찾고 그거를 풀어가는 게 문제를 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생활공간과 업무 공간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돈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정리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나 자체는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내 생각보다도 시야가 훨씬 더 좁아져 있는 거야. 이거는 평전심이고 좌시고 어떻게 그 상황에선 나아지기 힘들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 똑같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이게 이제 사적인 모먼트인지 비즈니스적인 모먼트인지를 나누는 게 저는 항상 이 MBTI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앞에가 거의 사적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사적인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편이죠.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저는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마감 기한을 일찍 완료할 때가 많지는 않아요. 고로
이건 중앙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과 두 개 D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일정이나 목록 등 일을 체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죠.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죠.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죠.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근데 가끔 좀 불편하기보다는 민폐일까봐 좀 걱정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로 해야 되나? 그냥 완벽하게 이건 아닌 걸로.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지 않죠. 전 다양한 해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합니다. 이거는 어느 쪽으로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진짜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는 어디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현재와 이 사람의 지금 이것을 할 마음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앙에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검증된 방식으로만 하고 싶어요. 완전한 솔직함보다 세심함을 우선시합니다. 세심해야죠. 탐구할 새로운 경험과 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인가요? 걱정을 해야죠. 항상 가장 나쁜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나 활동을 더 좋아한다. 그렇죠?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어요.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합니다.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A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B를 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면 B를 선호하는 게 맞다라는 건가? 감정보다 이성이라고? 누가 삐지더라도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해야지.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진 않아. 난 일단 내가 쉬는 게 먼저야.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러면은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에? 원래 이제 올바른 의사소통의 이제 과정이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비쳤을 때 그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준 다음에 너의 의견이 맞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함. 근데 나는 여기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의견을 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그럼 아무도 오지 않아요.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는 편인 듯?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진 않는 듯?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좀 있는 듯?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뭔 소리예요? 싫어요. 애초에 그냥 이런 토론은 싫어요.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지는 근데 요새는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중앙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해하거나 흥미를 잃는다. 오히려 저는 반대예요. 논의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진행이 되면 흥미를 잃는 저는 오히려 그런 편입니다.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물론 내 감정도 소중함. 내가 서운함을 느꼈고, 내가 힘들었고, 그 이유가 그냥 내가 힘든 건지 그 상황을 힘들게 누군가가 만든 건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함. 예. 그래서 보통 감정이 상했다는 그 감정이 상할 만한 사실이 있을 거야. 결국 이 두 개는 이건 두 개는 결국 같이 따라가는 거인 거예요. 내가 감정이 상했어. 그러한 일이 있었어. 근데 이게 1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 근데 이게 1이고 2가 2고 얘가 2고 1이고 약간 두 개가 난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냐면은 나 서운했어.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너 이렇게 왜 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을 먼저 말하냐. 내가 서운했어를 먼저 말하냐. 이거에 그거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보통 보통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것 같아. 나는 보통 무슨 일이 생겨서 좀 기분이 상했을 때 사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서운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않다인 거고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지.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답변이 오면은,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면은, 나 이것 때문에 좀 서운했거든. 이렇게. 순서가 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근데 어렵지 않을까? 이게 쉬우면은 참 이상한 질문이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시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항상 결정은 내리지만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고민을 함. 그래서 약간 줏대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신중한 편이기도 해.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의외라고 하는 것 같던데?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에 관심이 있다. 뭐 예쁜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보통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한다. 네. 그렇죠?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불안함을 느껴도 바로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함. 근데 그거를 계속 안고 힘들어하냐. 불안함이 있었으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뭐 그냥 넘기는 경우. 그러니까 넘긴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내가 불안함을 느껴봤자 그게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살던 대로 살아야 한다. 어떡할 건데. 계속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냥 떨치니까 이쪽으로 가고. 전화 걸기를 꺼린다.
그냥 전화하는 것 자체를 나는 사실 별로 그렇게 전화하는 거 자체를 사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 안 함. 해야 할 때 할 뿐. 근데 네, 애매해서 그냥 여기다 뒀어. 생소한 아이디어 관점을 탐구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래야 해서 방금 만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뭐 맞아야지 친해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를 최우선으로 한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은 이제 원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좀 다른 방식으로 수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겠지? 그러면은 그래야죠.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하곤 한다. 그건 그렇죠? 후회할 순 있지. 왜 뭐 그냥 끝이지 그러고.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미래의 나의 모습? 약간 좀 비전이 없으면 아무래도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의 상상과 나래와 망상으로만 넘길 수 있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망상을 주고받는 그것도 심지어 미래? 굳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이런 광활한 얘기는 좀 당장 몇 달 뒤에 플랜, 요번 달에 플랜 요 정도면은 괜찮은데 막 10년 뒤에 나는? 막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별로 와닿지 않나. 지금 당장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이번에 할 계획이야. 이런 거는 좋은데 올해에는 꼭 뭘 해보겠어. 그렇게 치면은 뭐. 근데 이건 세상이니까 또 달라.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린다. 휘둘릴 때도 있고, 안 휘둘릴 때도 있고, 감정이 있다가 조절하기도 하고, 전 절반인 듯?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보다는 관련자들의 감정에 집중한다. 일단 일바 따로는 감정에 생각을 하는 게 맞지만 그 감정에 유의하면서 결국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편. 물론 이 사람들과 같이 하는 뭔가 협업이면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뭐 말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 막 성 나가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게 이 사람들이랑 잘 효율적인 대화,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효율적인 대화만 추구할 수 있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잘 맞춰서 대화를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이인데 집중을 이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것도 맞긴 하거든. 근데 애매하니까 중앙에 두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둘 다 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합니다. 그랬었는데 요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요새는 좀 그런 듯?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가 싫어요.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근거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안 되죠. 격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 딱히 뭐 그렇게 격하진 않은데 많진 않죠? 있긴 한데 많진 않죠?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한다. 절차 좀 중요시 여기긴 합니다. 단계를 건너뛰는 일, 그러니까 뭔가 거쳐가야 하는 일을 거쳐가지 않고 단독으로 독단으로 진행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일을 선호한다.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일을 선호한다. 근데 결국 창의적인 해결책이 너무 딱딱하게 가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느낌대로 가야 하는 일이 좀 많아. 약간 한마디로 재능의 영역에 조금. 요새는 너무 딱딱하게만 가면은 결과물이 너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중요하긴 해.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말을 항상 이렇게 어렵게 한다니까, MBTI는. 또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의지를 이렇게 하면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자체는 항상 좀 차가운 감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제가 싫어서 차갑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바쁘니까 힘들긴 하지.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이거는 절반이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이제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하이. 어? 이번엔 N이 나왔네. INTJ 전략가인 여러분은 비전과 실용주의가 결합된 흔치 않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선적인 마인드로 끊임없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개선하려는 열망과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한 전략적인 사고 방식으로 삶을 대하며 항상 몇 단계 앞을 바라보고 다양한 사태에 대비해 계획을 세웁니다. 독립적인 성향은 여러분의 명확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자율성을 중시하고 혼자서 일하기를 선호할 때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판단력과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주체성은 지적 능력과 결합되어 복잡한 문제도 자신감 있게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이가 요새 이게 제이인 거지? 보시면은 항상 거의 반반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제이 쪽으로 좀 치우쳤네요. 아닌가? 하나가 더 많네? 이게 뭐임? 이건 뭐임? 이게 제이잖아. 이게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이들은 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며 성공을 중시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을 개선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력. 삶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많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도직입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논리적인 토론을 선호하기에 감정 표현과 사회적 관습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관심하거나 거리감이 있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러분은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은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힘이기도 하지만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는 없어. 그건 또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항상 고통과 그 고뇌의 시간, 모든 일생의 모든 100%가 행복일 수만은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 순 없다. 행복은 또 힘든 과정을 또 어렵게 쟁취해 나가고 뭔가 만들어내고 쟁취하고 이랬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값진 결과물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항상 힘든 과정을 거쳐가야 무언가를 또 이뤄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하던 것들을 막 못했고 막 뭔가를 하려다가 이제 원래 하고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든지 뭔가 그런 상황에 이제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받게 될 수는 있겠죠. 커리어 패스, 직업적 측면에서 여러분은 지적으로 도전받고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략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발휘하며 과학이나 기술이나 비즈니스 전략 등의 분야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동시에 중요한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조직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사내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은 커리어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 대처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아이디어는 실현할 수 있을 때 가장 가치가 높으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업과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꼭대기에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내가 알아본 정보와 내가 알아본 결과만 취합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너가 하려는 일이, 너가 지금 생각하고 뭘 하고 한 거가 뭐 다른 분한테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이 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 좀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주변에 이제 피드백을 좀 받고 수용해 가면서 자신의 이제 아이디어나 컨텐츠적인 창의적인 무언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수용하라. 너무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까다로운 성격이래요. 부드럽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냉혹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는 성격. 과도하게 독립적인 성격.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한 이 과도하게 독립적인 성격이 이제 아까 여기 이거 얘기입니다. 요번엔 INTJ가 나와버렸구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INTJ 팩폭 버전. 모든 숫자로 정리. 자발적 은따. 감정이 서툰 게 아니라 신경을 끄는 편. 예의 바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도움 중. 끝이면 끝. 인간관계에 특히 수틀리면 연락 안 함. 내 사람 분명. 공부할 때 전체를 알아야지 이해함. 가만히 있다가 할 말 다함. 대놓고 말고 뒤에서 리더 조종함. 사색에 자주 빠짐.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피곤함. 여자들을 가십하는 거 극혐. 시간 낭비 같아요. 기맥히죠. 미쳤죠. 기맥히죠. 미쳤죠.